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어서 한국으로 치면 지금 1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이면 대학을 진학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3학년, 4학년 때 조금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애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저희 남편이랑 어떻게 대처하고 했는지를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요. 근데 때는 바야흐로 2015년 1월이었어요. 1월 달에 저희 아이가 지금 2시 반인가 버스가 와서 아이가 내리고 이제 들어가서 간식을 줬어요. 근데 간식을 먹는데 손을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밴디지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일밴드. 무슨 일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여자 이름을 제가 가명으로 에이미라고 부를게요. 엄마 또 에이미가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필로 이게 찍혀서 피가 나서 붙인 거였어요. 그래서 에이미가 연필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뭘 그리고 있었대요. 근데 걔가 오더니 브랜든, guess what? 막 이러더래요. 뭔지 맞춰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건 거예요. 오른손을 쓰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안 쳐다봤대요. 걔랑 말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오른손을 팍 짚더니 저희 아이 왼손에다 팡 친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이렇게 연필로 찍힌 거예요. 선생님한테 말했냐 했더니 말했대. 제가 이미 너무 이제 흥분이 되는 거, 너무 속상하고 너무 열받고 이미 잠깐 30분 정도 노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얘가 에이미가 나를 밀었어 엄마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작은 일까지 제가 다 얘기하기가 선생님한테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럴 때는 너도 그만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와 근데 나중에 애니를 알고 보니까 이 에이미라는 애가 등치가 제가 키가 155거든요. 근데 저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지금 3학년 때인데 등치가 그냥 어깨도 그냥 빵빵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애들은 그냥 다 벽으로 밀어붙일 정도로 얘가 힘이 세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수업 시간에도 막 좀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어쨌든 브랜든이 자기 말 안 들어주고 하니까 이제 폭력을 얘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이미 사실은 이제 스쿨도 문을 닫았을 때고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미국 학교에서는 그 오피스에 쫓아가가지고 억울하다 우리 애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 아무런 증거도 안 남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아이가 이렇게 왔고 그 에이미라는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하기 전에 물론 제일 먼저 선생님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힘든 일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수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멘트 한번 또 날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전에도 에이미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사소한 것까지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오늘 겪은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넘버 원 하나는 이렇게 다른 아이로 인해 다쳤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공지가 나오지 않았고 또 두 번째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지금 크고 작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떤 방침을 하실 건지 알려달라고 그거를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아이를 학교 보낼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이 1월 달이잖아요. 학교는 8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한 학기가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에이미란 아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다른 미국 부모님들한테서도 많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주말에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유감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브랜든이 자기가 다쳤다고 와서 밴드를 선생님이 붙여주신 거래요. 약이랑. 그런데 그 에이미라는 아이 때문에 다쳤다는 거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선생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직접 상담하고 싶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미팅을 했고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로는 그 아이가 이제 정학을 받았다고 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이게 다 201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까 3학년이어서 이제 8월 달에 4학년이 된 거예요. 사건이 난 날은 9월 30일 날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스쿨버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내렸어요. 근데 내렸는데 저희 아이가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미 왼쪽 볼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얼굴 왜 그랬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그 맞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제가 막 열이 이게 막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what happened 이거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래서 막 그 안에 그 아이 이름을 제가 프랭크라고 할게요. 이것도 가명입니다. 근데 프랭크가 자기가 이렇게 뭐 울면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밀어했더니 뭐 이랬는데 내 얼굴을 때렸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앞에 사정은 안 들려요. 뺨을 7번을 때렸대 걔가. 나는 그 얘기에 이미 뚜껑이 빡 열리면서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사고가 생긴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쿨버스를 쫓아가야겠다 생각해서 아이한테 일단 타라고 했어요. Get in the car! 그리고 이제 애를 태우고 그 스쿨버스를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스탑 뭐 그래봤자 뭐 1분인가 2분밖에 안 돼요. 그 스쿨버스 뒤에 차를 파킹하고 얼른 쫓아가서 다른 애들 다 내리고 나서 그 버스 드라이버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막 영어가 고급 영어나 높은 그런 수준의 영어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짧은 단어. You know my face 그랬어요. Hi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여자 드라이버셨어요. 아줌마가 안다고. 그래서 I'm Brandon's mom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랬더니 Is everything okay? 그래서 Not okay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지금 여기서 아무개한테 얼굴을 7번을 맞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I didn't know 막 이러는 거.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비난하나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스쿨 드라이버는 드라이빙만 포커스를 해야지 아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사실은 아무 그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I'm not blaming you. It's not your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뭐 책임지시는 거 없고 왜냐하면 이 일이 당신 버스 안에서 일어난 거라서 I'm going to report this incident to school immediately. So I'm just letting you know. 그랬어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리포트 할 거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분도 이제 사전에 알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증인이 되잖아요. 뒤에 소란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저를 막 불러요. 그러더니 저 애래요. 저희 엄마라고. 근데 그 엄마가 뭐 이렇게 오더니 뭐 Is everything okay? 그러길래 원래는 이제 그 당사자들끼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흥분하고 감정 싸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 엄마랑 얘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I don't need to talk to you.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Is everything okay?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It's not okay!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what happened? 그래서 내가 Your son hit my son!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를 때렸다. 7 times on the face!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My son never do that!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애가 어쨌든 맞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볼도 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 차라리 미안하다. 네 애기 괜찮냐 이랬으면 애들끼리 그래도 아마 화가 났을 거 리포트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아이하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니네 아이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아이 얘기를 들어봐야겠대.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제 목소리 원래 크거든요. 크게 영어로 소리 질렀어요. You listen to your son, I listen to my son. 내가 이랬어요. 동양인은 조금 이제 좋게 하거든요. 맨날 웃으면서. 근데 제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소리를 딱 지르고서는 그랬어요. That's it!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러고서 이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로 오는데 정말 이게 손이 부르르 떨리고 애는 뒤에서 울고 볼은 부어있고 제가 누구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집에로 왔어요. 일단 그 교장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을 CC로 넣고 이제 이메일을 썼어요.
잭트 라인이 저는 항상 중요해요. 저희 아이 이름, 그 다음에 4th grade 4학년 스쿨 버스 인시던트, 그 다음에 일이 September 30, 2015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리고 제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이런 편지를 다시 써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스타트를 했어요. 더운 여름에 여기 스쿨버스에 에어컨이 없어요. 히터는 있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 안전벨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는 조금 불만이지만 뭐 여기서 뭐 10년을 넘게 살아도 그거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저희 애가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니까 그 아이한테 프랭크한테 좀 들어가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NO!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테 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애가 우리 아이한테 뭐 ugly freak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것도 이제 여기서는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는 안전해야 되는 장소인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곳도 스쿨버스인데 이렇게 폭력이 있었다는 거 좀 억셉트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나하고 우리 남편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뭐 이때는 뭐 선생님 뭐 항상 수고하시고 그런 좋은 말 미사오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민 너무 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그렇게 보냈고, 목요일 날 아침에 10시 반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이메일을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교가 7시 반부터 시작하기, 우리 아이한테 이제 뭘 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Mr. and Mrs. Lee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저께 오후에 일어나서 너무 유감스럽고, 내가 학생을 각각 불러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브랜든이 이번에 일어난 이 사고를 뭐 직접적으로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브랜든도 그거를 기여했다는 식으로, 그 사고가 일어나는데 약간 뭐 유발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브랜든이 뭐 움직여 달라고 했는데 그 프랭크가 no 했대요. 그런데 그때 브랜든이 먼저 그 아이를 freak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나서 you ugly freak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얘 뭐 그랬겠죠. 뭐 새끼 뭐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옆에 있는 자리로 옮기려고 돌았더니 가방을 때리고 이렇게 돌으니까 팔을 때린 거지 얼굴을 처음에 때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브랜든도 그 아이를 프릭으로 부른 거는 잘못된 거. 물론 브랜든이 그 폭력을 때리는 걸 먼저 시작한 건 아니지만 브랜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Contributed to the escalation of the incident. 이런 일이 발생하게, 이런 일이 터지게 우리 아이도 일정 부분 조금 그러지 않았냐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다른 아이하고 부가 있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 아침 10시 반 저는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 회사에서 정말 안 되는 영어지만 가늘고 길게 이제 붙어 있으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이메일을 받았는데 뭔가 억울한 거예요. 폭력을 하면 안 되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가 이런 거를 바랬었나 봐요. 뭔가 억울하고,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쨌든 맞았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진짜 잘 안 울거든요. 울었어요. 이게 서러움이 폭받쳐서 이렇게 훌쩍이는 게 아니라 막 하고 울었어요. 화장실을 가서 눈물을 닦고 왔는데도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미국 회사 동료들이 막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막 열었어요. 이것 좀 보라고. 우리 아이가 어저께 스쿨버스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온 메일이 내가 something's not right, something's not fair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동료, 특히 저희 매니저까지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Not acceptable. 아니 왜 이렇게 처리하지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뭘 때린다든지 누구를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더니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미 남편 목소리 듣는데 눈물이, 야, 이메일, 교사님 이메일 봤냐? 자기야,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내가 너무 something not fair라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리플라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리플라이 하지 말래. 이제 자기가 하겠대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게 저희 남편이 지금 사안이 뭐 그러긴 하지만, 저희 남편이 진짜 얌전하고, 진짜 조용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이런 말다툼이나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그래서 알았다. 근데 저는 이제 점심 시간이 왔는데도 뭐 점심이 먹히지가 않죠.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이 이제 텍스트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이메일 보냈으니까 이메일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보니까 1시 30분에 누구한테 보냈냐면 그 교장 선생님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더니 여기가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 학교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카운티라고 하죠. 이 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학교가 많잖아요. 감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직접. 그래서 afternoon 하고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하면서,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조금 웃겼어요, 이 표현이. 근데 resident of DeKalb County, 이 카운티의 합법적인 거주자이면서 taxpayer,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registered voter, 그리고 내가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concerned parent, 나는 지금 걱정이 있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스쿨버스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처리하신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뭐 taxpayer, 뭐 registered voter 이런 말을 왜 했을까 했었어요. 그때는 너무 좀 뜬금포다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라스네임이 리잖아요. 근데 여기 조지아가 이제 남부에 왔을 때 느낀 게 정말 동양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저도 10년을 살았는데 그때 느껴보지 못한 시선이 좀 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내가 느낀 인종차별 이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리라는 라스네임 성만 보고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그리고 이 보터가 그 선거권이 있다는 거는, 영주권자도 선거권이 있는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하려고 이 말을 맨 처음에 쓴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최근에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처리해서 아래 이메일을 딱 같이 포워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가장 이게 실망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불러서 오늘 아침에 불러서 교장 선생님 방에서 이 일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따로 불러내서 질문하고 할 거면,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부모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얘기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거가 너무 실망스럽고, 두 번째, 아이 입장에서는 수업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의 가장 높은 어른이신 교장 선생님이 브랜든 리 이렇게 나와보라고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주눅 들고, 그 다음에 그런 guilty,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얘는 가해자가 아닌데 마치 가해자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을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이가 그 아이를 freak이라는 단어를 불렀든 안 불렀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를 때린 거다라는 거, 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처리한 방식, 이것이 이 초등학 방식인지 아니면 이 지역구에서 폭력 사고를 이렇게 처리하는 건지 그것도 해명을 해달라고,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는 그 다른 두 가지 포인트는
뭐 완전히 토탈리 어그리 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선생님이 불러서 교사 선생님이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가서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걔가 너를 때린 거야? 그럼 너는 그때 뭐라고 봐? 이런 거 물어본 거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마 한국에서 우리는 뭐 선생님이 잠깐 교무실로 와 그러면 뭐 칭찬받기 위해서 간 것도 있고 선생님 심부름 때문에 간 것도 있고 성적이 떨어져 혼나러 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간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의 아마 문화 차이겠죠. 저희 남편과 저의. 그랬더니 그 첫 번째 포인트를 많은 미국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아이만 따로 부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괜찮겠냐고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부모가 같이 앉아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이메일이 그 슈퍼인텐던트한테 1시 30분에 갔잖아요. 오후. 그리고 나서 30분도 되지 않아서 2시에 제 핸드폰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막 3-4번 전화하셨더라고. 꼭 전화해달라 보이스. 그래서 전화했더니 미세스 리 뭐 자기가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뭐 I'm trying to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저도 이제 잘 영어도 안 들리고 그분이 설명하는 거를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남편하고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남편이 전화를 못 받는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죄송한데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메일로 해주실 수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알았다고. 근데 아마 저희 남편이 호텔에서 근무하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마 진짜 바빠서 못 받은 건지 일부러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메일이 오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정학을 받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이렇게 처리됐고 나름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아이는 이제 태권도를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네, 끝까지 태권도를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느낀 거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 안 되죠. 때리지 말라고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절대 때리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이렇게도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가 맞고 들어와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혼자 자라서 그런지 이게 때렸을 때 바로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못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또 지금 이 일을 다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느낀 게 이런 일이 있었다가 항의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선생님께 뭐 도움을 청하다든지 뭐든지 다 이메일로 하시는 게 저는 증거가 남고 결국은 우리를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화하시거나 학교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학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어머니 진정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더 열받아요. 내가 동양인이라서 이렇게 돼야 하나? 내 영어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써주나? 자기 애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러려나 막 별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학교 찾아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만약에 선생님이 그 다음날 리플라이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내가 오늘 전화해서 메시지 남겼고 근데 오늘 시간 어떻게 되시냐고 리플라이 해달라고 이게 다 증거가 돼요. 이런 게 있으면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다 보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그 브랜든 담임 선생님이 참 좋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편 들어주고 또 사람인 거로 마음의 위로를 얼마나 너무 속상하다고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4학년까지는 이 학교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4학년이 끝마치고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 동네가 좀 비싼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이가 이제 내년에 졸업이지만 들면서 이때가 가장 되게 내가 미국에 살면서 좀 억울하다. 내가 원하는 표현,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딱 논리정연하게 이게 표현하기가 우리말이 아니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조금 서러웠던 것 같아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일처럼 이렇게 나서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혹시 미국 학교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요. 저는 미국 학교 시스템이 여기는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3년 중학생을 다니고 고등학교가 4학년이에요. 그래서 5, 3, 4 이런 시스템인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학년까지 가면 그때 5학년까지는 아직 애들이 어리버리해요. 근데 벌써 5학년 말부터 2차 성징이 시작이 되고 근데 6학년은 이미 사춘기로 접어들고 2차 성징이 온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차라리 졸업을 시켜서 학교로 보내서 6, 7, 8을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1, 2, 3, 4, 4년을 다니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시스템은 이제 수업을 다 자기가 여기는 참 중학교부터 수업을 찾아가요. 중학교부터. 그러니까 딱 초등학교까지만 저희 아이가 다녀온 학교는 전부 다 초등학교까지는 담임선생님 시스템이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담임선생님 따로 없어요. 그리고 뭐 영어 수업은 여기,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는 여기, 바이올로지는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그 수업을 찾아가요. 그래서 락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1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이제 여기도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게 대학 진학할 때는 그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점점 좋아지는 게. 그런데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3학년 성적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 3학년 성적으로 이제 대학 진학할 때 그 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3학년 때가 진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이 되면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그 상황이죠.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에세이를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수업도 많이 안 들어요. 12시 1시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바할 애들은 또 알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근데 이때도 고등학교 졸업 점수랑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4학년, 12학년을 조금 애들이 그래도 즐겁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그 미국 학폭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얘기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빠이.